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밥만 먹어도 든든했는데 요즘은 먹어도 힘이 없고 계단 오르기도 예전보다 힘들어지셨나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제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67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등산도 잘 다녔는데 올해 들어서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자꾸 살만 찌고 근육은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건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 분들 중 무려 85%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못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드신 단백질이 근육이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7가지 특별한 단백질 음식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백질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비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74세 박순자 어르신은 3개월 만에 10년 전 체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니어에게 단백질이 생명인 이유.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져요. 1%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쌓이면 정말 무서워요.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70%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력이 30%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드신 단백질의 80%가 흡수됐다면 60대에는 50% 정도만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는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먹는데 왜 힘이 없지? 라고 고민하시는 이유예요. 칼로리는 충분히 드시는데 정작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 확인된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어요. 첫째, 쉽게 피곤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요. 이건 근육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작은 배임이나 긁힘도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져요. 단백질이 상처 치유에 꼭 필요하거든요. 셋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넷째,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요.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섯째, 기분이 우울해지기 쉬워요.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은 몸무게 1kg당 1지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몸무게 1kg당 1.2-1.5g이 필요해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계란으로 치면 10-12개, 두부로는 1.5모 정도예요. 현실적으로 일반 음식만으로는 채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시니어 분들에게 최적화된 7가지 단백질 보물을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 두부와 콩류. 첫 번째는 두부와 콩류예요. 두부요? 그거 맹맹한 음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해요. 두부는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해요. 두부 반 550g에는 약 1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이는 계란 2개와 비슷한 양이에요.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콩을 갈아서 응고시킨 두부는 이미 부드럽게 가공되어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특히 위산이 줄어든 시니어 분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이에요. 검은 콩도 놓치면 안 돼요. 검은 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4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젊게 유지해주고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줘요. 두부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세요.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가 더 좋아져요. 두 번째 보물 흰살 생선. 두 번째는 흰살 생선이에요. 도미, 대구, 명태, 갈치 같은 흰살 생선들은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흰살 생선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이는 쇠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소화 부담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명태로 만든 북어는 정말 특별해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구조가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 잘 돼요. 북어 100g에는 무려 8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흰살 생선의 또 다른 장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을 도와서 단백질이 온몸으로 잘 전달되게 해줘요. 생선을 드실 때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좋아요. 튀김은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보물 달걀. 세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달걀 하나 50g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달걀 2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15-20%를 채울 수 있어요. 달걀의 장점은 조리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삶은 달걀, 계란찜, 달걀 프라이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돼요. 달걀 노른자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른자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하루에 2개 정도는 안전해요. 달걀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만든 오믈렛은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보물 마이너스 닭가슴살과 칠면조. 네 번째는 닭가슴살과 칠면조예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는 선택이에요. 닭가슴살 100지에는 약 25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지방은 거의 없고 단백질만 풍부해서 근육 만들기에 최적이에요. 칠면조는 닭고기보다도 더 좋아요.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면서도 지방이 더 적고 소화도 더 잘 돼요. 요즘 마트에서 칠면조 가슴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닭 가슴살이 퍽퍽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리법이 중요해요. 살짝 소금물에 재워 두었다가 찜으로 만들거나 채소와 함께 삶아서 닭살찜으로 드시면 부드러워져요. 닭가슴살 샐러드도 좋은 선택이에요. 삶은 닭가슴살을 찢어서 각종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보물 마이너스 저지방 유제품. 다섯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이에요. 그릭 요거트, 저지방 우유, 코티지 치즈 등이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정말 특별해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릭 요거트 한 컵 200지에는 약 15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칼슘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저지방 우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7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 칼슘과 비타민 D도 풍부해요.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코티지 치즈는 치즈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요. 100지에 약 11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요. 유제품을 드실 때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시다면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보물 마이너스 해조류와 함께하는 요리. 여섯 번째는 해조류와 함께하는 요리예요.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는 그 자체로는 단백질이 많지 않지만 다른 단백질 음식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거나 다시마 우린 물에 북어를 끓여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해조류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김도 좋은 선택이에요. 김 한 장에는 약 2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요. 김밥을 만들 때 계란이나 치즈를 함께 넣으면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돼요. 특히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갑상선이 건강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단백질 합성도 잘 돼요. 일곱 번째 보물 마이너스 견과류와 씨앗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유예요. 호두, 아몬드, 치아시드, 아마씨 등이 있어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최적이에요. 아몬드 20개 30지에는 약 6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호두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치아시드는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치아시드 2큰술 30지에는 약 6지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요거트에 치아시드를 넣어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크게 올라가요. 아마씨도 좋은 선택이에요. 갈아서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칼로리가 높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선택하세요. 단백질 흡수를 3배 높이는 비법.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하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 마이너스 비타민 D와 칼슘과 함께. 비타민 D와 칼슘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와줘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을 함께 드세요.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두 번째 비법, 마이너스 소량씩 여러 번.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은 20-25g 정도예요. 그 이상은 흡수가 잘 안 돼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고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세 번째 비법, 마이너스 물 충분히 마시기.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하루에 8잔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을 하신 날에는 더 많이 마시세요. 네 번째 비법, 마이너스 가벼운 근력 운동.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무거운 운동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셔도 단백질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요.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피해야 할 실수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마이너스 고기만 고집하기.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고기만 계속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실수, 마이너스 가공 단백질 의존.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피하세요. 단백질은 있지만 염분과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통조림 참치나 연어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실수, 마이너스 단백질 보충제 남용. 시중에 파는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용도예요. 기본은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어야 해요.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네 번째 실수, 마이너스 다른 영양소 무시. 단백질만 챙기고 다른 영양소를 무시하면 안 돼요.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균형 있게 필요해요.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여서 근육 만드는 데 사용되지 못해요. 실제 성공 사례들.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수 73세 어르신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5층까지 숨 안 차고 올라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미경 68세 어르신은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셨고요. 이정호 71세 어르신은 병원에서 근육량이 늘었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 계획. 그럼 오늘부터 뭘 시작하실 건가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1주차에는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주차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3주차에는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4주차에는 생선 요리를 일주일에 2-3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단백질 음식을 식단에 조금씩 넣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건강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운동만큼이나 단백질 섭취가 평생 건강이 열쇠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운동보다 우리 밥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유제품, 해조류, 견과류.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에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성공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과 단백질 흡수를 돕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